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숙제 내드린 거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그리실 때 여기 왼쪽에 보이시듯이 점 A, B, C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편의 길이가 A, B, C로 일컬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150도짜리 각이 150도짜리인 삼각형인데 여기가 C고 아무데나 A, B로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의 길이가 A, 여기 길이가 B가 되고 여기는 C가 됩니다. A의 길이가 10, B의 길이가 8이기 때문에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라고 아실 수 있죠. 그래서 1번 넓이를 구하실 때는 두 변 길이 곱하기 사인 150도. 근데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랑 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해서 넓이는 20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두 각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공식에 대입해 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135도인데 사인 135도는 45도와 똑같기 때문에 사인 45도인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약분해 주시면 2분의 27 루트 2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겠죠. 왜냐면 사인 법칙에는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2 곱하기 왜 저번에 반지름이라는 것이 사인 법칙이었으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시려면 주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어서 이 빗변의 중앙에 외심이 있거나 이러면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네. 아니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도대체 사인 법칙 어떻게 써먹냐 이러실 수 있는데 양변을 사인 A로 나눠주시면 사인 우리가 익숙한 꼴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사인 A분의 A는 6. 근데 얘가 2R이라고 했으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은 3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도 사인 법칙을 똑같이 이용해 주시면 사인 120도분의 6은 사인 B분의 4는 아래에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2R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2개 골라서 계산해 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사인 120도 분의 6은 사인 B분의 4 이 등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분의 6 사인 B분의 4 양변에다가 2분의 루트 3 사인 B를 곱해 줄게요.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식은 2분의 루트 3이 없어지면서 6 사인 B가 되고요. 우변에 있는 식은 사인 B가 약분되면서 2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 B는 3분의 루트 3이라는 식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가 2분의 루트 3 분의 6이라는 이 값이 2 곱하기 외접한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양변에 2분의 루트 3씩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약분이 되고 6은
루트 3R 이라는 식이 나와서 R은 루트 3분의 6이니까 2 루트 3이라는 외접원의 반지름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인 법칙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 법칙이 충분히 익숙해진 후에 그래서 다른 단순 계산 교과서에 있는 단순 계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보신 후에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번 문제는 코사인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 형태가 우리가 많이 본 형태죠. 코사인 법칙에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이게 각 c에 대한 코사인 법칙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는 똑같은데 이 뒤에 부분만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코사인 c가 6분의 1이 되면은 주어진 식과 똑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c는 6분의 1이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5번도 코사인 법칙 쓰실 때 여러분들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져 있자면 한 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각의 코사인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가 있으니까 여기는 a가 없어야 되고, 네, 이런 공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2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16, 36 제곱해 주시면 28. 그래서 48분의 52에서 28을 빼면 24. 즉 2분의 1의 값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각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a는 60도, 즉 3분의 파이 둘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적어야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제 표준 문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감이 안 잡히니까 먼저 그려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삼각형 ABC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때는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각형의 모양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예각 삼각형인지 둔각 삼각형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체크해 주시면 여기의 길이가 6, 여기의 길이가 4, 이거 사인 b 더하기 c가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삼각형에 두 각의 합이 주어져 있으면, 근데 이거랑 사실 a 세 각을 더하면은 180도가 되기 때문에 b 더하기 c는 파이 빼기 a가 돼요. 네, 근데 그럼 사인 b 더하기 c가 사인 파이 빼기 a가 되는데, 사인 파이 빼기 a는 사인 a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 조건이 사실 사인 a가 주어진 것과 똑같은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사인 a가 4분의 1인 a의 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지만 사인의 값이 4분의 1이다, 사인 a의 값이 4분의 1이다, 여기까지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여기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우리가 알고 있고 두 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a 4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3 넓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교과서에 앞에 적혀 있죠. 요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얻어내시면 됩니다. 네, 이 아래에 있는 문제도 비슷한 문제처럼 보이네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a 더하기 b가 나와 있죠. 삼각형 ABC이고, 그럼 이 말은 4 곱하기 사인 C 곱하기 사인 C,
1이니까 사인 제곱 c가 4분의 1, 즉 사인 c는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근데 c는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음수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각 a의 값도 주어져 있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의 값, sin a 값, 그리고 sin c 값, 이거에 해당하는 각 c는 sin 2분의 1이 되는 각도는 30도 구해 주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한 각 b도 우리가 45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지름이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래요. 그러면 이 원은 외접원이 되겠죠. 왜냐면 원 안에 삼각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외접원이 됩니다. 그럼 사인 법칙 사용해서 이 R은 사인 B분의 B, 요거 이용해주면 우리가 B의 값을 구할 수 있죠. 나머지 이렇게 사인 A분의 A 이렇게 쭉쭉 있는데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이용해 줄게요. 사인 B는 우리가 알고 있죠. 2분의 루트 2 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의 2분의 루트 2를 똑같이 곱해주시면 약분이 되고, 루트 2R은 B, 아이고 R에다가 6을 대입을 안 했네요. 그래서 B는 6 루트 2가 됩니다. 네, 8번 문제는 지금 세 각도가 다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의 각도는 60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와 미나 사이의 거리, 여기를 구하라고 하네요. 이것도 사인 법칙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ABC가 주어져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서 어떤 거를 깨달으셔야 하냐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그 맞은편 대변의 길이를 알면 사인 법칙의 그 등호 값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인 60도 분의 120m는 저 미나와 비행기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45도를 이용해야겠죠. 사인 45도 분의 여기의 길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각 B 값 대입해 주시면 2분의 루트 3 분의 120은 2분의 루트 2 분의 a가 되고요. 양변에 일단 2분의 1만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모가 없어지고, 얘를 유리화해주면 43, 얘는 루트 2분의 a, 즉 a는 40 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40 루트 6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고, 앞에서 비슷한 삼각형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75도를 이렇게 나누도록 수선의 발을 그려주시면 우리가 아는 삼각형이 두 개 나와서 여러분들이 삼각비만을 이용해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9번을 일단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a제곱 일단 전개해 볼게요. 얘는 c제곱 마이너스 3ab, 많이 본 것 같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로 식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되면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c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대입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이 구해졌으니까 사인도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루트 3이 되죠. 왜냐면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는 1, 요걸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삼각형에서는 사인이 항상 양수였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탄젠트 C라는 값은 코사인 C분의 사인 C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번 문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4대 5 대 6이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두고 푸시냐면 이게 얘네 크기가 4대 5 대 6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얘를 4로 놓고 5로 놓고 아이고 사인 A가 아니고 여기 사인 B예요. 사인 C를 6으로 놓고 이렇게 놓고 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실수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값이 아니고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똑같이 곱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상수 K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인이 나와서 해보는 건데 사인 법칙을 적어보시면 사인 C분의 C 얘가 다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4K분의 A는 5K분의 B는 6K분의 C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 똑같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은 A 대 B 대 C의 비율도 4대 5 대 6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그려보면 얘네들은 상수를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여기가 4t, 5t, 6t 이런 삼각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B제곱, C제곱, A제곱, 2BC 네, 얘를 정리해 주시면 60t제곱 61t제곱 빼기 16t제곱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4분의 3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길이를 따질 때는 이 비율이 의미가 없이 다 약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코사인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길이를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길이의 비만 알아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비율을 가지는 삼각형은 다 모두 닮은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각도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코사인 A의 값은 4분의 3이라는 것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인 값들의 비를 통해서 각 변들의 관계로까지 확장을 시킨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세 변이 길이가 다 주어져 있는 문제인데 외접원의 길이가 주어져 있네요. 네, 그러면 일단 요게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한다는 뜻인 것 같고요. 일단 요것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의 값은 주어져 있고 우리의 목표는 사인 A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사인 A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랑 똑같네요. 2BC 그러면 70분의 25 더하기 49 빼기 9라서 70분의 65 5로 약분하면 14분의 13이 됩니다. 이건 너무 더럽죠? 왜냐면은 우리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제곱해서 계산하기 값이 너무 더럽네요. 다른 각으로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B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나누기 2AC
요거 해보면 42분의 9 더하기 49 빼기 25라서 58에서 25를 빼면 33. 얘도 14분의 11. 이거 다 더럽네.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러면 30분의 9 더하기 25 빼기 49. 얘는 30분의 마이너스 15가 돼서 얘는 깔끔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사인 C는 볼 것도 없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2분의 루트 3 분의 7. 얘가 2R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루트 3분의 일단 2분의 1을 먼저 곱해줄게요. 네, 그러면 여기는 순전히 R만 남고 이 가운데 있는 것 좀 지워볼까요? 네, 순전히 R만 남고 여기도 약분해 주시면 R은 루트 3분의 7, 즉 3분의 7 루트 3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네로 했어도 계산은 더럽지만 충분히 값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코사인이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일단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번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연습이 되겠죠? 네, 12번에 1번 어떤 삼각형인지를 보자고 하는데 앞에 있던 문제들과 비슷한 유형이네요. 그래서 sin A 대신에 2R분의 A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2R분의 A제곱 더하기 2R분의 B제곱은 2R분의 C제곱이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시면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에 2번은 코사인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는 그대로 일단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B가 있고 코사인 C 대신에 코사인 법칙 써서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은 C 나누기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2AC 이렇게. 그럼 여기는 위와 아래에 분자 분모에 AB를 일단 곱해주고 2AB를 곱해줄게요. 여기는 2AC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약분이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분의 2AB제곱은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분의 2AC제곱. 2A도 약분이 되고요. 계산이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만 줄여서 적을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B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은 B제곱 아니고 C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전개해 주시면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B의 4제곱은 A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C의 4제곱. 겹치는 게 얘밖에 없네요. 그리고 나서 한쪽으로 다 몰아넣어주면 A제곱으로 묶고 B제곱 빼기 C제곱이 되고 마이너스를 묶으면 B의 4제곱 C의 4제곱
이렇게는 0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얘가 b제곱 빼기 c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약분이 그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밖으로 꺼내주시면 남는 건 a제곱 남고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는 c이거나 1번 b제곱은 c제곱이거나 혹은 2번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이거나 1번 경우는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고요. 2번 경우에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뭐 두 개가 동시에 돼도 상관없지만 이 삼각형이거나 혹은 이 삼각형이거나 둘 중 하나만 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13번 문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단순하죠? 왜냐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반대편의 길이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에서 0을 좀 빼고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0을 붙여줄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x의 길이 구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6 빼기가 아니고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60도입니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요. 계산해 주시면 52 빼기 2분의 1 약분하고 24가 돼서 28이 됩니다. 네, 그럼 x는 2 루트 7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4m, 6m일 때 여기가 2 루트 7이 된다는 걸 구한 거니까 10배를 해주면 20 루트 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됩니다. 혹시 여기에서 0을 빼고 넣고 하는 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40, 60 넣고 계산하셔도 생각보다 더럽지 않게 나오니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네, 발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DE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곱하기 AE의 곱한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네, 근데 두 개 곱하는 게 사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두 변과 끼인 각이 될 것 같죠? 네, 근데 여기에 각도를 모른다는 게 일단 함정이긴 한데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A. 사인 A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6 사인 A가 됩니다. 전체 크기를 S라고 할게요. 네, 이 작은 애의 크기를 S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S1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3 사인 A가 될 건데요. 근데 얘도 똑같이 각 A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변 AD의 길이 곱하기 변 AE의 길이 곱하기 사인 A가 됩니다. 그럼 요 등식을 활용해 주시면 사인 A는 약분이 되고 AD 곱하기 AE의 길이가 6이 된다는 사실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얻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활용해서 넓이를 좀 구해주셔야 하는데 보조선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평행한 거 여기 이 BD랑 평행하게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AC랑 평행하게 여기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 되냐면 얘네 둘이 평행하고 얘네 둘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변의 길이가 여기는 Q, 여기는 P가 됩니다. B가 아니고 P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120도라는 각도는 여기 120도로 옮겨가는데 여기 120도도 똑같아집니다. 여기도 각의 크기가 120도. 그럼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120도, 그러면 여기는 60도. 이렇게 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누면 지금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Q 곱하기 사인 60도, 즉 4분의 루트 3 PQ라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배를 해줘야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2배를 해주면 2분의 루트 3 PQ가 이 파란색으로 색칠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색칠된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4분의 루트 3 PQ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얘가 2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트 3 약분해 주시고 그러면 PQ는 8이라는 값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실 때는 방금 설명한 거대로 보조선을 그려서 해결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는 두 대각선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PQ 하고 이 사이에 끼인 각 120도여도 되고 60도여도 상관없습니다. 사인 60도 이렇게 구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저 사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PQ가 8이라는 거 얻어냈고, 근데 P 더하기 Q는 6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P와 Q를 찾아주셔도 되겠지만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곱셈 공식 이용해 주시면 36 빼기 16이라서 20이 됩니다. 네, 1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렸을 때 많이 봤을 법한 문제인데요. 원뿔과 모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선의 중점 Q까지 원뿔의 표면을 따라 실을 감아서 저 실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 지금 입체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최소값을 구하실 수가 없겠죠. 그럼 입체를 평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개도를 그려주셔야 하겠죠. 네, 이렇게 전개도를 대충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길이가 4, 그리고 저 모선의 길이는 여기 1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점 P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한 바퀴를 돌면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저 여기 중점까지가 가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가야 합니다. 여기가 Q예요. 여기는 O. 근데 이게 최소가 되려면 여기 그어진 이 선이 직선이 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여기의 각도 구하기. 여기 길이는 12의 절반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6. 그래서 여기의 각도 아니면 코사인 값만 구하면 코사인 법칙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각도 구하려면 이 부채꼴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호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호의 길이랑 이 원의 둘레 길이가 정확하게 맞아야 원뿔이 조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8파이가 됩니다. 그럼 L은 R 세타라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때문에 8파이는 12 곱하기 세타, 즉 중심각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각으로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둔각인
3분의 2파이, 즉 120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어진 길이의 최소값 직선일 때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의 길이를 x라고 두면 x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12 코사인 120도가 됩니다.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144 더하기 36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하고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72가 됩니다.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면 252가 되네요. 그래서 x는 루트 252인데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사실 얘가 36이 4개, 얘가 36이 2개 있는 거니까 총 36이 7개거든요. 그럼 36을 꺼내면 6 루트 7.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해서 간단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기 나름인데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니까 뭐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점 잡아가지고 점을 잡으면 길이 구할 수 있고 길이 구할 수 있고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값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쉽게 구하냐의 문제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그리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수로 다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 직선을 y는 3이라고 하면 여기에 좌표는 1,3, 여기에 좌표는 3,3이 되고, 그럼 여기 길이는 3 루트 2, 여기 길이는 루트 10이 되고, 여기의 길이는 2가 됩니다. 네,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이 변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쓸까요? 아니요, 이 세타에 대해서 그냥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3 루트 2 분의 루트 10의 제곱 10 3 루트 2의 제곱 18 빼기 2의 제곱 4 계산해 주시면 아래는 2 루트 얘네 둘이 곱하면 루트 20인데 2 루트 5가 꺼내져서 12 루트 5에다가 위에는 24가 됩니다. 약분해 주시면 5분의 2 루트 5가 된다는 것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중단원 마무리 마지막 18번 문제입니다. 이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이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 주어진 삼각형, 제가 지금 보조선 그렸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주어진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인 60도분의 A의 길이, 여기 A의 길이가 필요한데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인 B의 각도도 모르고 C의 각도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A의 길이를 구해주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또 두 변과 그게 끼인 각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도 물론 구하실 수 있겠죠. 근데 넓이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네,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저 A의 길이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코사인은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약분해 주시고요. 144 더하기 64 빼기 96입니다. 그럼 이거 둘이 빼면 32가 남으니까 빼주시면 112가 되겠네요. 그럼 A의 길이는 112인데 16 곱하기 7이 되겠네요. 그러면 4 루트 7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 구한 게 아니죠. 여기에 대입해 주셔야겠죠. 네, 2분의 루트 3 분의 4 루트 7이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양변에 2분의 1씩 일단 곱해주면 분모가 없어지고 약분되고, 유리화 해주시면 유리화 안 하겠습니다. 유리화 안 할게요. 반지름은 루트 3분의 4 루트 7이 됩니다. 제가 왜 유리화를 안 했냐면요,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거든요. 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유리화, 여기 있는 루트가 다 사라지겠죠. 그럼 파이 곱하기 3분의 16 곱하기 7, 즉 3분의 112 파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루트 112를 간단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때도 그 기본 문제, 표준 문제, 발전 문제 사이에 난이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본 문제도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는 건데, 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열심히 물어보면서 공식에 대입해가면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풀면서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똑같은 공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죠. 일부러 여러분들이 더 기억나시라고 계속 적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 봐도 아무리 봐도 소용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꼭 대입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